인베스팅닷컴 사이트에서 보면은 오늘 미국장이 약간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장 중에는 잘 보시면 어제 급락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세를 보였다가 밑으로 이제 후반부로 떨어지면서 한 중간쯤에서 끝났습니다. 모두 다. 오늘 주요 이슈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통계죠. 원래는 한 84만 건 정도로 줄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오히려 87만 건으로 지난번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전히 우려하는 것처럼 그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눈을 진짜 보이는 것 같고, 인베스팅닷컴 기사 안에서 그 뭐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끝났나를 보면 그냥 이건 것 같아요. 그 국회하고 이제 그 행정부나 이런 쪽하고 그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선거 전에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상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는 것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김영희 씨께서, 김영희 씨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을 잘 보는 편입니다. 100% 참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의견에는 일정 수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두고 보는 편인데요. 한 달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게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9월 중, 그다음에 이제 늦으면 10월 중순까지 어떤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대선이 계속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조정이 끝나고 뭔가 액션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확실히 어느 방향이라고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면 그보다 빨리 그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겠죠. 주시장이 그걸 선반영해서. 한 가지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이힐드 채권 쪽의 수익률 움직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번 급락했던 것처럼 주식이 급락하면서 하이힐드 채권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면 이때는 여지없이 연준이 들어올 겁니다. 그 연준이 들어오는 액션이 주식이 1차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수익률 움직임을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였던 테슬라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제 그 장중 거래고, 이게 장외. 이게 이제 오늘 장중이고 지금 장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어제 이제 장중 많이 빠졌었죠. 그 빠진 걸 오늘 장중 일정 수준 회복을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어떤 건 살짝 두 개는 위로 머리를 들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장외 거래에서. 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습니다. 애플인가? 색깔이 비슷해서 제가 구분이 좀 애매한데. 근데 이 테슬라는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장 중에도 이제 후반부에는 밀렸는데, 장 끝나고 나서도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이거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기사 내용인데, CNBC에서 나온 기사를 전달했습니다. 배터리를 개선해가지고 뭔가 그 자동차를 더 팔려고 하는 그런 테슬라가 배터리 개선이 3년 아닌 최소 한 5년 걸릴 거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BC에서 이 목표가가 최소 $58에서 최대 $515까지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테슬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쉽지 않은 거죠. 잘 보시면 $500면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살짝 이게 480인가 $500 가까이 갔었습니다. 테슬라가. 제가 얘기드린 건 한 $200 선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여기에 걸린 게 지금 얘를 뚫을지 말지에 대한 생각이 1차적이겠지만, 우리가 여기가 $200면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1차적으로 이게 한 $30-40에 붙어 있던 게 1차적으로 급등했던 시기가 여기에 $200 언저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180까지 올라왔죠. 사실 저는 1차 이 상승 부분까지 올라온 요 부분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200달러 초반까지 밀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58달러라고 하는 게 정말 허무맹랑한 숫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대치 때문에 폭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다는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이미 들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밑으로 꺼지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시점에서 머무르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테슬라인 니콜라가 문제인데, 니콜라는 보시면 계속 깨져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이던 아니던 간에 근본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소갈맹이가 하나 없고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포트에. 애플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애플이 뭐 주변에 있는 외부의 제품들을 전부 믹싱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것 뿐인데, 니콜라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중요한 이슈가 빠진 게, 애플은 그 애플 핸드폰에 대한 OS를 가지고 있어요. 애플 핸드폰의 OS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OS로 인해서 다른 어떤 그 부속품들도 핸들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비유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사실 수소차와 관련돼서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수소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핵심 그 수소 탱크, 연료 저장 탱크의 기술조차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 없다면 그거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니콜라는 완전히 그냥 허울 없는 껍데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투자 판단은 스스로 다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시겠죠. 혹시나 많이 떨어졌다고 이거 사면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제 걸 들으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막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번외 기사인데요. 파이낸셜 기자인데, 미국에서 테슬라의 차문이 안 열려가지고 뭔가 불평불만을 내보내는 분들이 많대요. 불만사를 접수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대충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테슬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마 핸드폰을 가지고 문을 여닫나 봐요. 근데 이 안에 차량 내부에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이 네트워크가 외부에 있는 차주하고 연결되면서 차 문이 도어가 열려야 되는데, 그 차 내부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어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이거 타고 갔다가 어디 멀리 갔는데 이 차 문이 안 열리면 이거 부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참 난감합니다. 참고로만 하시라고. 여기 흠집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고 기사를 보다가 보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진보의 아이콘이 별세에서 미 대선 유권자 등록이 했답니다. 이건 그냥 선거 때문에 뽑았는데, 민주당이 후원금도 몰리지만 이 선거를 위한 등록자들도 막 급격히 늘었대요. 유권자 등록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쪽에 좀 유리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난번 기사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공화당 요번에 이제 대선 때 같이 선거하는 상원의 그 공화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부금, 민주당의 기부금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상원 쪽에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유리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진짜 바이든 대통령 상원 민주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조선비즈 기사인데, 이것도 선거와 관련된 건데요. 다만 좀 다른 게, 이건 IT 관련되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은 누가 되든 230조를 손볼 거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230조가 뭐냐면 미 법무부가 230조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1996년도에 제정된 230조는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없었으면 인터넷 기업의 폭발적 성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평가를 받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 게시글이 범죄나 불법 행위를 촉진할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 기업이 이를 제한하거나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혹은 이용자의 게시글을 막거나 접근을 제한하고도 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답니다. 함부로 인터넷에다 이제 올리는 그런 행위들을 이 해당 기업,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적절히 알아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유튜브도 걸려있네요. 하여튼 온라인 세상에 무엇인가 정화작용을 하는 것은 좋은 과정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뭐 보수 유튜버 뭐 아니면 또 반대 유튜버 뭐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서로 가짜 뉴스를 알리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허무맹랑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제재를 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열광하던 사람들이 빠지긴 하겠죠. 단기적인 조정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그 기업들에게는 이제 실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KBS 보도인데요.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돼도 한국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안에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혀가지고 상호 무역전쟁과 같은 어떤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뭐 그 다음으로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한테 대규모로 막 그 보복을 당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 수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이 그 각 국가별로 수출하고 수입 비중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중국이 탑이죠. 여기 보시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쭉 내려가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가장 많이 수입해요. 미국에서.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거죠. 수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당겨온 걸 보면 무역 적자가 크다는 건 눈에 확 보이죠. 벌써.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초반기를 제외하고 후반에 들면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여기 5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7월인데 작년 대비 많은 수준 다 밀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작년 수준에 육박했거든요. 보시면 이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호간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수입될 물건을 여기서 수입 안 하면 다른 쪽에서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대체 영역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거의 작년 수준에 육박하는 것까지 회복한 걸 보면 중국이 무역하고 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완전히 끊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수출 영역도 마찬가지고 수입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화웨이한테 그렇게 많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한국 경제 기사입니다. 화웨이하고 거래는 끊겠다 그랬는데 인텔하고 AMD의 납품은 승인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예를 들면 반도체나 5G와 관련된 그 기술 수출 혹은 그 보안과 관련된 섹터 이외에는 뭐 이건 단순히 인텔이나 AMD의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니까 그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국가에서도 막지 않는데 타국에 있는 것들을 막는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태도죠. 이런 태도는 트럼프 때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 때는 그렇게 그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향후에 예를 들면 바이든이 됐을 때 뭐 트럼프가 되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니까 확신할 수 없고 그 바이든이 되면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5G 통신과 관련된 것을 수입은 안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수출하는 거는 못 막겠죠. 근데 우리 측의 입장에서도 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더 나은 개념이니까 그런 쪽으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분석하는 거는 저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월 달에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또 조정이 추세적으로 깊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주요 지지선 예를 들면 이제 전월 대비 이제 2월 급락 직전에 있었던 이걸 이제 돌파했었죠. 그 부분은 이제 다 깨고 밑으로 내려와서 1차 지지선에 걸려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2차 지지선 라인을 테스트할 것 같은데 상황 추이를 잘 지켜보고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에 계속 안 좋아질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아지는 정도가 둔화됐죠.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미 봤던 소비자 심리 지수들이 좋았던 게 나빠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 지수가 결정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믹싱된 상태의 경제 현상들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식 투자 반응에 대해서 그걸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향후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